네, 계속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텍스트 데이터의 집합체인 구조체 변수 입출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내용은 나름 사연이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제가 사실 2003년도에 썼던 그 책을 개정한 게 이 책이잖아요. 2003년도에 초판의 내용에는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게 없었더니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제가 접한 건데요. 누가 그랬다더라 이러는 건 좀 웃기니까. 예. 또 제 잘못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꼼꼼히 언급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좀 반성을 하면서 이 예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렸어요. 뭐냐면, 실제로 프로그램을 구현하다 보면은요, 구조체 변수 단위로 파일에 입출력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죠. 지금 보면은 프렌이라는 이름으로 구조체가 정의가 됐어요. 그러면 프렌형 변수가 이제 한 3개 정도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친구의 정보, 이거 지금 사실 친구의 정보입니다. 예. 친구의 정보를 내가 파일에다가 입출력하겠다, IO를 하겠다.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해서 봤더니 구조체 변수 3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name, 그 다음에 성별 age, name, 성별 age, name, 성별 age가 있잖아요. 일단 첫 번째, 이렇게 입출력하는 경우 맞습니다. name끼리 쫙 묶어서 입출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성별 쫙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나이 저장합니다. 좀 더 크게 그릴게요. 너무 작으니까 크게. 이제 세 사람의 정보를 구조체 변수 프렌에 저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name, 성별 age, name, 성별 age, name, 성별 age. 첫 번째 방법 뭐냐면 name을 쫙 묶어서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 먼저 순서대로 저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별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나이 저장합니다. 잘못된 방법이냐고요?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매우 번거롭죠. 예, 어쨌든 다른 방법도 그러니까 더 간단한 방법도 알고 있으면서 이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데 상관이 없는데, 제가 여기서 소개시켜드릴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게 안타까운 겁니다. 또 이제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이건 조금 더 세련된 거예요. 이 순서대로 저장을 하는데 통째로 저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name 저장하고 성별 저장하고 그 다음에 age 저장합니다. 즉 멤버 단위로 저장을 해요. 내가 이 하나의 변수를 파일에 저장하기 위해서 입출력 함수를 총 3번 호출합니다. 여기서도 3번 호출해요. 여기서도 3번 호출해서 write를 하고, 또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3번의 호출을 통해서 읽어요. read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구조체 변수 단위로 입출력하기 참 번거롭다. 이거 통째로 입출력할 수 있는 방법 없냐라고 어느 분이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조체 변수는 당연히 통째로 입출력을 해야 되는 건데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아마 여러분들 그거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구조체 변수.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구조체 변수가 딱 있으면, 이 안에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이거 입출력할 때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문자열도 있고, 어떤 주소값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더블형 변수가 멤버로 선언돼 있을 수도 있고, 되게 부담스러워요. 멤버의 수도 많고. 근데 사실 얘네들은 구조체 변수는 하나의 바이너리 데이터죠. 그 안으로 들어가서 봤더니 그 안에 텍스트 데이터도 있고 바이너리 데이터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얘네들은 통째로 바이너리 데이터입니다. 그리고요, 또 얘기해 보도록 하죠. 그것이 텍스트 데이터든 바이너리 데이터든 간에 우리가 이걸 예를 들어 콘솔로 보낸다, 다른 데로 보내고, 제가 여러분에게 텍스트 데이터와 바이너리 데이터를 구분하는 케이스를 언제 설명을 드렸습니까? 텍스트 데이터, 특히 어떠한 경우에 이제 얘가 발견이 되냐면, 텍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 파일에다 저장을 합니다. 파일에 저장을 해요. 그리고 파일에 저장한 걸 무엇으로 읽어본다고요? 윈도우에 메모장으로 읽어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C라는 언어, C 프로그램상에서 내가 저장한 텍스트 데이터가, 파일에 저장된 데이터가 다른 프로그램으로 읽힌다고요. 이 경우에는 텍스트 데이터냐 바이너리 데이터냐 구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C라는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파일에다가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근데 이 파일에다 저장한 데이터를 내가 다른 데서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에서 다시 읽어드리려고 해요. 그러면은 텍스트 데이터하고 바이너리 데이터하고 떠나서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저장한 거 그대로 읽어오면 되잖아요. 근데 무슨 텍스트 데이터와 바이너리 데이터를 구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자, 제가 지금 사실은 이거는 예정이 없던 거를 언급을 해드린 건데,
사실 이 강의 좀 더 쉽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언급을 해드린 게 있는데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라고 하면 정말 많은 걸 이해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왜? 제가 상당히 치명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가 있는데 C라는 프로그램 안에서 그것을 저장하고 읽어드리는데 텍스트 데이터, 바이너리 데이터 구분하는 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는 상당히 과감한 말씀을 제가 던져드렸어요. 그것의 의미를 이해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텍스트 모드와 바이너리 모드에서 상당히 많이 자유로워질 겁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좀 이번에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거 이해하신 분은 이제 더 이상 설명이 사실은 필요 없는 건데,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자, 구조체 변수 있습니다. 구조체 변수 있는데 이거를 뭐 이 안에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죠. 통째로 파일에다 저장했다가 통째로 읽어드릴 수만 있다면 뭐 이거 텍스트 데이터니 바이너리 데이터니 구분할 필요 없겠죠. 우리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구조체 변수를 내가 파일에 저장했다라는 것은 그 저장한 이 구조체 변수 다른 프로그램으로 읽을 수 있습니까? 뭐 메모장으로 읽어서 의미를 가질까요? 구조체 변수잖아요. C 언어의 문법에서 제공하는 구조체 변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파일에 저장한 구조체 변수는 C 언어에서 읽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구조체 변수 통째로 그냥 그대로 가져다 놨다가 통째로 복원하자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즉 통째로 저장하고 통째로 보관하자라는 저장하고 보관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통째로 아무런 변경도 없이 통째로 보관하고 통째로 복원한다. 뭐예요? 바이너리 모드. 그 다음에 또 떠올려야죠. fread, 그 다음에 fwrite. 자, 그럼 예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설명이 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설명을 지금 많이 드린 건데 예제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제가 보충을 하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은 friend라는 이름으로 구조체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변수를 선언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뭘 하는가 해서 봤더니 scanf 함수를 통해 가지고 일단 데이터를 채웁니다. 첫 번째, myfriend1에 대한 정보를 읽어드리고 있어요. 뭐 읽어드리는 방법 설명드릴 필요 없겠죠. 그리고 읽어드린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파일에다 썼습니다. 자, 어느 파일이냐면 fp. fp는 여기서 오픈한 함수입니다. 즉 friend.bin이라는 파일에다가 write 한 거예요. 구조체 변수 하나를 통째로 저장한 겁니다. 자, myfriend1의 주소값을 인자로 전달을 했죠. 즉 여기서부터 이 주소값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size of myfriend1 곱하기 1 크기만큼, 즉 이거 곱해버리면 구조체 변수 하나잖아요. 즉 구조체 변수 하나를 fp에 저장한 겁니다. 바이너리 데이터로 그냥 통째로 저장하는 거죠. 그리고서 파일을 닫아줬습니다. 자, 그럼 일단 파일이 생성이 되겠죠. 파일까지 크로즈 했으니까 friend.bin이라는 파일이 생성이 되고 거기에는 구조체 변수가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어디다가 지금 우리가 그 저장을 했었냐면 처음에 myfriend1에다가 지금 저장을 한 것을 파일에다가 write 한 거예요. 자, 그것을 이제 읽습니다.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자, 오픈합니다. 물론 바이너리 리드 모드로 오픈을 해야 되겠죠. 오픈을 한 다음에 fread 함수를 통해서 F1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myfriend1이 아닙니다. myfriend2라는 전혀 다른 변수죠. 다른 변수에다가 읽어드립니다. 얼마만큼 읽습니까? size of myfriend2 곱하기 1. 즉 구조체 변수 하나를 fp로부터 읽어드리는 거예요. 즉 여기서 통째로 저장을 하고 통째로 복원을 한 겁니다. 다예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 다 한 겁니다. 나는 구조체 변수를 통째로 저장을 하고 통째로 복원을 한 거죠. 자, 그리고 그 복원된 데이터를 출력을 해서 정말로 복원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중요한 게 뭐냐면 바이너리 데이터 입출력의 메리트가 뭔지 아십니까? 문자열 데이터의 입출력은 뭐가 어렵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어렵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 크기를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알게끔 하려면 그만큼 입출력의 과정이 더 복잡해집니다. 문자열 하나 읽어라. 근데 그 문자열이 때로는 길고 때로는 짧습니다. 근데 바이너리 데이터 입출력 왜 간단하냐? 그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friend라는 구조체의 변수의 크기 달라질 수 있습니까?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바이트, 여기서 1바이트, 여기서 4바이트, 총 15바이트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요 양식 그대로 friend라는 이름의 구조체 변수 15개 쓰잖아요. 그냥 fwrite 해가지고 15개 그냥 쓰면 됩니다. 뭐 구분하기 위한 뭐 필요 없어요. 15개, 15바이트씩 총 15개 그냥 write 하면 됩니다. 왜? 읽어드릴 때도 내가 15바이트씩 끊어서 읽기 때문에 바이트의 크기로서 데이터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뒷부분에 공부하니까 좀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 바이너리 데이터의 입출력, 그 문자열 단위로 입출력하는 것보다도 구조체 변수 하나 입력하고 출력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게 없어요. 이 코드 기억하고 계시면 언제나 우리는 구조체 변수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그 저장한 데이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뭐 응용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구조체 변수 입출력 이게 답니다.
자, 따라서 혹여라도 누군가 여러분 친구나 누가 구조체 변수 입출력을 하는데 멤버 단위로 입출력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제발 이거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갖다 이러한 코드를 접해보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이제 C 언어를 집필한 저의 책임도 있는 겁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제가 집필했던 책을 공부하면서 이 방법을 몰랐던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 그 방법까지라도 여러분들이 좀 소개를 해드려서 구조체 변수의 입출력은 통째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널리 알리시기 바랍니다. 자, 나름 사연이 있었던 내용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24-4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